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샤워용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은 수용성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살짝 만성적으로 우울했던 게 많아서 내가 우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해봤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우울은 수용성이니까 씻으면 안 우울해진다 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니까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매일 씻는 거를 이제 루틴화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0년 넘게 거의, 그러니까 매일 씻고 있어요. 뭐 밖에 나가거나 하면, 뭐 출근을 하거나 한다 치면 무조건 하루에 2번 이상 씻고요. 2번 이상 씻는 거에는 당연히 머리 감고 이런 거 다 포함돼 있는 그 전체 통 샤워 있죠. 그렇게 하는 편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정말 우울이 없어지느냐 하면 생각보다 효과는 살짝 미미해요. 뭔가 만성적인 우울을 가지신 분들께 그게 엄청난 대체제가 돼서 우울을 치료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씻고 나면 그 상쾌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덕분이라도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혼자 기숙사 가서 살고, 뭐 4학년 하고 대학원 가고 이랬을 때는 이제 그냥 부모님 집에서는 떨어져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내에서는 기숙사에서 계속 짐 옮기면서 생활을 했었어야 했고, 그리고 뭐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취방에 들어갔을 때도 한 2-3번 이상 이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직업 특성상 이제 꽤 다양한 나라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아프리카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한영 통역을 하는데 제가 한영 통역사거든요. 왜 아프리카를 다녀왔어? 라고 물으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계획대로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난 당연히 한영 통역을 하니까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이 정도는 뭐라도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아프리카에서 한 2달 반 정도 출장을 다녔고요. 또 그걸 가기 전에 그 회사가 이제 다른 지방에 있어서 그 지방에서도 한 2달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임시 거처에 머문 적이 많거든요. 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익숙하고 제 손길이 닿았고 제가 청소를 한 공간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 몸을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거에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2번은 씻자. 어딜 안 나가더라도, 나가면 당연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루틴을 세웠던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씻는 거에 관심이 많아질 때쯤에 향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저는 정말 정말 어렸을 때부터 향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향수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때부터 여러 향수를 좋아한다면 아마 아실 단어인데 잠뿌를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디 밖에 나갈 때 향수를 뿌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막 이제 내가 이제 잠들어야 되는 그때 내 몸에 향수를 뿌리고 그 향을 맡으면서 잠을 자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뭔가 좀 우울을 퇴치해보자는 제 나름의 고군분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사실 뭐 향수가 좋았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지만 향 나는 제품들은 거의 다 좋아했고 매일 몸 씻는 행위 자체가 어떤 저만의 의식 같아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샴푸를 진짜 많이 써보고 바디워시도 진짜 싼 마트에 있는 거부터 백화점 가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시말이라고 그 신세계 V라는 앱이 있거든요. S빌리지 거기에 가면 이제 좀 백화점 화장품대에서 팔만한 되게 비싼 바디워시 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안 써본 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물론 안 써본 거 아직 많긴 합니다. 왜냐면 이쪽 시장도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고 신제품을 계속해서 내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물론 제가 안 써본 게 아직 많지만 그래도 누군가 저한테 바디워시나 샴푸나 이런 거 얼마나 써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꽤 뭐랄까 자 그러니까 그래도 평균보다는 확실히 많이 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샤워의 진심이었고요. 향이 있는 모든 제품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루틴을 지키고 있는 편인데 이게 좋은 점이랑 단점이 같이 있거든요. 좋은 점은 저는 뭔가 집에 있거나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집에 있어도 참 그냥 가만히 쉬는 거를 못하는 편이긴 해요. 살짝 그러니까 ADHD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사실 집중은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있으면 집중을 하고 있으면 한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예를 들어서 뭐 통역에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번역을 시작했다던가 뭐 글을 쓴다던가 하면 그 한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책을 읽을 때도 그래요. 너무 집중을 하니까 6시에 책을 펼쳤는데 읽다 보니까 7시인 거야. 또는 7시 반인 거야. 이럴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을 한다는 면에서 ADHD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어, 제가 계속해서 이 루틴을 지켜야지만 좀 삶을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뭐든지 막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든 공부를 하든 뭐 지원서를 적든 뭘 하든 그냥 시간이 있으면 눈을 뜬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정말 끊임없이 뭘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요리라도 해. 요리라도 해서 밥이라도 지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정말 너무 바빠요. 근데 제가 씻는 시간만은 그래도 살짝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느낌처럼
좀 그것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 단점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2번 꼭 샤워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공휴일, 뭐 휴일 이런 거 다 안, 무조건 2번 이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든 안 나가든 난 무조건 2번 씻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 2번을 씻는 과정에서 이게 좀 날아가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고 전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이거든요. 지금 항상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고 이제 20대 중반이라서 숱이 어릴 때부터 많았고 항상 많았어요. 머리 숱이. 그래서 한 번 샴푸를 하면 그러니까 물론 숱이 많은 거 정말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고 알지만 한 번 샴푸를 하고 나면 머리를 말리는 거에 저는 드라이기도 쓰고 선풍기도 쓰고 뭐 최대한 빨리 마를 수 있게 다 조치를 취해서 머리 말리기 시작하는데 기본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럴 쯤 되면 머리를 좀 자르면 되지 않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100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이유로 태어나서부터 거의 2살, 3살 때까지 항상, 그러니까 중단발 아니면 짧은 단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스타일을 내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숲에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고 이제 풀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 약간 가지치기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머리가 또 길었구나. 너무 무겁다. 빨리 수치러 가야겠다. 라는 그런 항상 패턴의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미용사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머리를 자르니까 그러면 스타일이 너무 안 나온다. 우리 긴 머리를 조금 유지해보자라는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전 처음에 난 긴 머리 유지하면 숱이 너무 많아서 되게 스타일 유지도 안 되고 뭔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나름 긴 머리만 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난 그거를 발견하면서 지금 되게 기뻐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딱 타이밍 좋게 겨울이라서 긴 머리가 약간 목도리처럼 감고 다니기도 좋고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나는 매일 2번을 강박적으로 씻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숱 많은 머리를 말리느라 매일 2시간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름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보려고 머리를 말리는 와중에 뭔가 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 그 시간이 완전히, 그러니까 소비가 좀 덜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단점으로 있기는 해요. 그치만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너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금 너무 우울해하고 정말 매일매일 씻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좀 축 처진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저는 아마 망설임 없이 좀 약간 고가의 바디워시나 뭐 로션, 샴푸 이런 거를 사서 선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는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우울증이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우울증이라 함은 뭐 씻는 걸 넘어서 정말 발 한 발자국 침대 밖으로 내는 것도 너무 힘든 병이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어, 그래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집 청소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
참 엄두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그러니까 나가서 일단 시작하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운동도 청소도 다 좋은 것들인데 시작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드는 시간도 꽤 어느 정도의 뭐 러너스 하이나 그러니까 뭐 러닝을 한다고 치더라도 또는 청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티가 나게 하려면 시간 좀 걸린단 말이죠. 근데 샤워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해도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를 하는데 최대가 10분. 그러니까 10분을 안 넘기려고 해요. 샤워 자체는. 머리 말리는 건 1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엄청 초스피드로 씻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뭐 미온수로 샤워를 하되 그게 너무 샤워 시간이 길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안 된다라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샤워를 후다닥 마치고 나오면 이제 하는 건 머리 말리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타월 드라이를 하고 샴푸 냄새 맡으면서 머리를 말리고 있으면 기분이 썩 좋아요. 나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게 이거를 뭔가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샤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뭔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거나 평소에 뭔가 축축 처지는 기분이 너무 일상화됐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그 샴푸 포함해서 전체 샤워를 하는 경험을 갖고 주무시면 정말 일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정말 잘 알거든요. 저도 회사 생활을 안 해본 게 아니고 회사 갔다 와서 뭐 장도 보고 이렇잖아요. 우리 보통 장을 안 본다 치더라도 뭐 저녁 먹고 돌아오고 막 이러면 되게 늦은 시간이고 씻고 잔다는 거 힘들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씻느냐 안 씻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기분 상태가 너무 달라지고 내 잠의 질도 달라져요. 씻고 잠들면 잠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거는 정말 보장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불면증이 있거나 뭐 우울증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은 아무 일이 없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씻으면 약간 씻는 과정에서 내가 내 자신을 되게 생각해 준다는 기분도 들고 되게 잘 대우해 준다는 그런 그냥 그런 시간을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쭉 관련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샤워 용품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씀드리면 두피는 지성 두피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몸은 뭐 지성인지 건성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살짝 지성에 가까운 지복합성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지성 쪽에 가까운 지복합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나는 상당한 건성인데 내 얼굴은 정말 아무리 촉촉하다는 크림을 발라도 쩍쩍 갈라지고 나는 하루 이상 그냥 샤워를 안 해도 피지 분비나 땀 분비가 거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잘 맞는 루틴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나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씻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제가 아무리 지성이라도 저도 막 씻고 로션을 안 바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항상 그 바디 로션이랑 바디 오일을 같이 써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귀찮아 이걸 어떻게 하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한번 루틴을 잡고 매일매일 나한테 씻고 바디 로션을 발라주고 바디 오일을 내 몸에 발라주고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전체 바르는 거 진짜 한 3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발라주는 시간을 가지면 진짜 내 안에서부터 그 내가 좋아하는 향, 로션 이런 거 느끼면서 충만해지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그렇게 안정된 인생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샤워 행위를 통해서, 또 그 로션 바르고 오일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저 같은 사람에게만 이제 알맞는 루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샤워용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겪어본 결과 추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써본 것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만약에 지성 두핏이다, 약간 머리에 기름이 많고 반나절 만에 내 머리는 기름이 잘잘 흘러,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다른 유명한 지성두피 샴푸를 되게 많이 써봤지만, 저는 지성두피라면 그냥 헤드앤숄더 중에서 그 지성두피를 위한 라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가장 그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육각형으로 다 괜찮은 지성 샴푸는 무조건 헤드앤숄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건성 두피다, 나는 뭐 한 3일 머리를 안 감았는데 괜찮던데, 이거는 여러분이 건성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찝찝함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스스로 건성이다, 내 두피는 건성이고 내 얼굴도 건성이어서 나는 겨울 때마다 막 비듬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얼굴이 쩍쩍 갈라져서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보통 지성 샴푸보다 건성 샴푸로 갔을 때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애들을 아무래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두피가 건성이신 분이 샴푸를 찾고 있다면, 저는 이제 써본 것들 중에 츠바키라는 샴푸가 있어요. 일본 샴푸인데 한국에도 정식 수입을 해서 팝니다. 올리브영 같은 데 가도 다 있고요. 거기서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이 있는데, 정말 건성이다 하면 검은색을 쓰시면 좋고요. 그 검은색이 그래도 좀 약간 가장 촉촉한 라인이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면 뭐 사실 빨간색이나 노란색 어떤 걸 써도 그렇게 상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죠. 너는 아까 지성두피라고 했으면서 왜 치바키 샴푸를 다 써봤냐? 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전 그냥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두 번 어떻게든 샤워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지성 두피를 가지고 있어도, 제 머리가 아무리 기름을 좌이자 흘러내리는 지성 두피라도, 저도 하루에 두 번 이상 그 엄청 약간 멘톨 성분이 들어간 지성 샴푸로 벅벅 머리를 감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자극이 심한 거야. 2번 그렇게 하기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향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까 향수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향수를 좋아하는 거 포함 그 향나는 제품 전체를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향나는 제품들을 막 리뷰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냥 지성이지만 그 샴푸의 향기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건성 샴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치바키 같은 경우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헤드앤숄더도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동백꽃향, 장미향 뭔가 이런 느낌으로 잘 내거든요. 치바키가. 그래서 웬만큼 기성도피를 가지신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꽃향기를 너무 싫어하시면 않으신다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태국 브랜드인데 탄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마사지 오일도 팔고 바디워시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파는 곳인데 태국이 향 제품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조금 비싸요. 그리고 이제 용량도 그렇게 대용량으로 나오는 걸 잘 못 봤어요. 그치만 탄 제품에 그 얼그레이 향이 들어간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이 정말 좋고 그 그쪽 탄 브랜드는 이제 아로마틱 계열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디 오일, 마사지 오일 사고 싶으신 분들 중에 나는 조금 어, 새로운 바디 오일, 마사지 오일 경험해보고 싶어. 또는 약간 아로마틱의 정수인 그런 향 브랜드 체험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태국의 탄 브랜드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솔직히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저는 저렴한 제품들도 잘 쓰긴 하거든요. 왜냐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바디워시의 향이나 뭐 세정력 이런 것들은 그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샤워를 하는 내내 내 기분이 좋다. 샤워 부스에서 내가 느끼는 향이 좋다 뿐이지 그 향이 씻고 물론 어쨌든 다 헹구고 나와야 되잖아요. 다 헹구고 나와서 이제 했을 때 향이 남아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뭔가 남아있는 향을 원한다기보다는 남아있는 향을 원하면 이제 그 바디워시를 전부 이제 씻어내고 난 다음에 나와서 로션이랑 오일을 발라서 그 향을 입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디워시는 사실 저렴한 것도 정말 많이 써봤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바디워시도 써봤고 뭐 조금 비싼 것도 많이 써봤고 했는데 바디워시는 자기 만족이다. 그러니까 내가 즐겁기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한 오롯이 나를 위한 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가 샤워 부스를 떠나는 순간 그 향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바디 로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저렴한 바디 로션도 써봤고요. 진짜 막 다이소에서 나오는 그런 바디 로션도 써봤고 존슨드 베이비 핑크색, 보라색, 뭐 하얀색 요즘에 나오는 다 써봤고 그리고 올리브영에 있는 것들도 거의 다 써봤어요. 더마비라든지 아토윤 뭐 다 써봤는데 정말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지성이고 오일이 번들거리거나 로션이 끈적거리는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엘리자베스 아덴의 그린티 바디 로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펌프 형태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전 단지 형태로 나와 있는
그 로션을 썼었는데 그 로션은 정말 산뜻하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산뜻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보습력은 거의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끈적이는 게 너무 싫다 하면 그 로션 추천드리고요. 내가 약간 건선 같은 게 있다. 또는 나는 온몸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샤워를 한번 하고 나오는 것도 나한테 큰 부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일리윤의 하얀 색깔 바디로션이 있어요. 그게 민감성 피부 가지신 분들 위해서 나온 무향 로션이에요. 근데 그거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촉촉하고 나쁘게 말하면 살짝 끈적입니다. 그러니까 촉촉하고 끈적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커요. 근데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존슨즈 베이비 바디로션 중에서 그 보라 색깔 바디로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핑크색도 써봤는데 핑크색은 그 살짝 인위적인 꽃향이 나요. 근데 보라색은 살짝 아로마틱하면서 적당히 약간 인위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거부감이 조금 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향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 생각에 엄청 꾸덕꾸덕하고 촉촉한 일리윤이 왼쪽에 있고 엄청 산뜻하고 하나도 안 촉촉한 엘리자베스 아덴 그린티 바디로션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 중간쯤에 존슨즈 베이비 보라색 바디로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그 보라색 바디로션은 약간 중간 제형이어서 산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습이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보라색 로션만 발라보고 나는 겨울에 이것만 바르기에는 좀 그 팔꿈치나 이런 부분이 트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 오일이 있어요. 보라색깔 오일. 그거를 로션 한 겹 바르고 그 위에 코팅을 하는 느낌으로 오일을 한 겹 더 바르면 돼요. 이게 정말 귀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그거를 이제 루틴화 시키고 나의 의식처럼 저녁에 자기 전에는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시간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막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이런 샤워용품 추천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할 얘기가 많거든요. 저는 웬만한 브랜드들, 그러니까 새로 나온 브랜드의 것들을 써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항상 그쪽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